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앞에서 나오는 지문들까지는 같이 정리를 쭉 해왔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함께 정리를 시작하게 될 텐데, 지문 속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원래 포커스로 잡고 있는 내용들은 있어. 실은 첫 번째는 사실적 읽기, 두 번째 뭐 비판적 읽기, 뭐 추론적 읽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각각의 지문들 그 자체가 선별이 돼서 아마 시험 문제 지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문이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 독서 패턴처럼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우리가 정규 수업 했을 때는 지난번에 이게 말씀드렸었죠. 정규 수업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과학기술 쪽에 많이 치중이 됐었는데,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사회문화 쪽에 인문, 사회, 예술 이쪽에서 지문이 많이 나오는 게 좀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해봅시다. 장소, 대중문화의 기획과 참고로 이게 무슨 타자 지향적 장소에 관련된 지문이었을 거야. 자, 문제 딸랑 2개 있는 그 지문 한번 지문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원래대로라면 문제 선생님은 항상 지문을 문제부터 분석하는 편인데, 윤석은 특정한 영역의 문제를 만드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지문 분석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지문 볼 때 보통 가장 좋은 건 아니고, 선생님이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문에 단락번호를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전 노하우야.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요, 지문이 있으면 지문이 있나 보다 하고 스트로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락이 몇 덩어리로 나눠져 있잖아. 그 단락이 나눠졌을 때 1, 2, 3, 4를 쓰면서 손으로는 1, 2, 3, 4를 하지만 내 눈은 뭘 보고 있는 거야? 그 옆에 있는 단어들을 보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1번 대중문화에서 유형과 디자인, 2번 장소의 획일성, 3번 가장 대표적인 타자지향적 장소, 4번 타자지향적 장소에 떠드는 뭐 형태, 5번 한편 비슷한 유형이지만, 지금 선생님은 그냥 숫자 쓰면서 눈으로만 그런 글자들을 읽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벌써 보이죠? 이 글은 대중문화와 관련된 글이고 획일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이며, 타자 지향이 뭔가 중요한 얘기인가 봐.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 있었지. 그쵸? 오케이. 이렇게 글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단락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대중문화에서 유행과 디자인은 대중이 아니라 기업가나 정부, 전문 디자이너가 고안 생각을 해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안내하고 전달하는 것이었어. 획일성을 띌 때가 많대요. 오케이? 대중문화에서 유행이라고 하는 건 약간 무슨 성을 띈다? 획일성을 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유행 코드에는 많이 둔감한 편이라서, 선생님이 그때 한번 얘기했었지. 와이프한테 많이 혼난다고. 선생님은 어디 나갈 때 제일 위에 입는 옷을 입어요. 그래서 딱 고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바로 있는 옷을 빼서 입거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연애할 때 많이 혼났어.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느냐? 도대체 이 조합은 왜 입고 온 거냐? 그래서 지금은 놀랍게도 인간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와이프가 챙겨놓거든. 아무튼 그런데 패션이나 유행계를 살펴보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니? 요즘에는 이번 SS 시즌에는 뭐 형광블루가 유행할 겁니다. 그럼 다들 형광블루를 입고 있고, 특히 고등학생의 유행은 좀 약간 무서울 지경이지. 너희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지 않나? 왜 노스페이스 점퍼 모두 똑같이 입고 다니고. 니들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선생님 옛날에 수업해보면 그래서 학생들이 구분이 안 됐어요. 모든 전원이 다 검은색 노스페이스를 입고 열을 맞춰서 20명, 30명 쫙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구분이 안 되겠지? 근데 얘들은 그걸 서로 구분하던데? 그 노패도 이 재봉선의 방식에 따라서 급이 나는데, 이게 V자로 파여 있는지 U자로 파져 있는지 일직선으로 2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엔 짝퉁을 킬 수도 없고 어마무시한 녀석들이더라고. 뭐 아무튼 간에 이런 유행이나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획일적 상품이나 장소는 획일적인 욕구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며, 역으로 획일적인 상품과 장소는 사람들이 획일적인 욕구와 취향을 갖게 한다. 자, 획일성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대중문화는 유행이라는 코드를 타지만 이 모든 것들은 획일성이라는 요소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중에서는 장소의 획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건 무슨 얘기인지 보자. 이 녀석은 디즈니화되는 놀이공원, 박물관화되는 역사보고공간, 미래화되는 국제박람회 등에서 잘 나타냅니다. 이건 뭘 들어간 거죠? 사례, 예시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예시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박물관이 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로화되고 있고 비슷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장소들은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볼거리의 제공을 겉으로는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질화나 균일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어서 틀에 박힌 관광 건축물과 인공 경관, 가짜 장소들이 전 세계의 이곳저곳에 등장하죠. 오케이? 그래서 장소 명의성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천편일률적이라는 얘기죠. 다 똑같아요. 어딜 가도 다 똑같다고. 놀이공원에 가면 우리가 생각해봐. 놀이공원에 갔다라고 치면 뭐가 있을 걸로 예상해. 놀이기구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일정한 거리마다 스낵점이 있을 것이고요. 퍼레이드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요. 자유의 이용권이라는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요. 빅3라는 시스템이 있겠죠. 이런 것들 있잖아. 어딜 가도 똑같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무언가. 그걸 회계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면 이런 걸 해볼 수 있어 라고 했지만 결국엔 걔도 그거고. 즉 아무튼 이와 같은 관광지의 경관은 타자지향적 지향적 건축물이라고 하는 용어로 압축됩니다. 타자지향적 건축물 중요한 말이야. 타자지향적 건축물이라고 보세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이 건축물은 의도적으로 구경꾼, 외부인, 통행인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를 겨냥해서 지은 것이랍니다. 오케이?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쓸게. 타겟이 있는 거야. 타겟을 갖다 놓고 지으는 거야. 이걸 소비해줄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거지.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고. 이 아파트에 살 사람을 위해서 표준화된 틀을 주는 거지. 중간에 거실이 있고 양쪽에 방이 있고 넓건 좁건 간에 부엌이 하나 따로 존재해야 되고 베란다 테라스 있고요. 다용도실 있고요. 우리는 아파트 하면 안 봐도 비교 같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니? 획일화된 공간이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즉 이와 같은 건축의 목표는 타자지향적 장소의 창조인 셈인데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야? 몰개성이라는 얘기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개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이국적이고 기괴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거나 현지의 분위기나 전통과 무관하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장소의 스타일이나 이름을 무턱대고 빌려옴으로써 그 공간만의 독자성을 상실하게 만들죠. 오케이? 다른 말로 뭐라고? 독자성의 상실이래요. 오케이? 어딜 가도 똑같은 게 있으니까. 세 번째 따라갑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타자지향적 장소로는 디즈니랜드로 대표되는 놀이공원들입니다. 오케이? 놀이공원. 그리고 그 놀이공원은 아까 뭐라고 했었지? 디즈니랜드화라고 했었죠? 이 녀석이 일종의 표준 같은 역할을 했고 이 녀석의 스타일이 모든 놀이공원에 적용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네. 디즈니화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역사, 신화, 현실과 환상의 초현실적 조합으로 만들어진 놀이공원은 실제 지리 환경과 별 관계도 없고 지역의 역사라도 관계가 없고 전통이라도 관계가 없어요. 이러한 환상의 나라들은 자, 이거 뭐예요? 디즈니랜드라는 키워드는 뭐냐면 환상의 나라예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보던 말 아니냐? 여러분들 거기 가면 꿈과 환상의 세계 이러면서 맨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롯데월드가 옆에 그 잠실 그쪽이고 호수공원이 있고 그 동네랑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것은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치가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뭐라고 돼 있어? 단조롭고 무기력한 현실로부터 대중을 도피시키는 수단이 되고 1번 대중에게는 도피처가 돼. 왜? 현실이 단조롭고 무기력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좋아. 또 더 있어. 그리고 미리 보장된 흥분, 오락, 흥미를 제공하여 일종의 유토피아를 어느 정도까지 진짜처럼 보여주죠. 2번 유토피아를 제공한다. 넌 이상향이지? 현실에서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고 나의 꿈꾸던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디즈니랜드는 환상이라는 어떤 코드를 항상 심어놓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짜처럼 보여주지. 하지만 반면에 이런 곳은 우리가 직접 여행하거나 상상해볼 기회와 시도를 소멸시켜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단점은 뭐냐면
상상력을 줄이고 기회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지. 야, 이렇게 생겨? 상상력과 우리가 체험해볼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선생님이 참고로 요거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리포터 얘기예요. 선생님은 해리포터를 책으로 봤거든, 처음에. 해리포터가 책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그래서 그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었어. 이런 모양이었겠지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영화화됐죠. 그래서 허르미온니? 하고 허르미온니 그 헤르미온느라고 하는 말 외국에 가면 못 알아듣는다며. 우리나라식 기계란 발음에 그 외국 사람의 발음을 들어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데 허르미온니 아무튼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뭐 그다음에 해리포터라든지 위즐리였나? 네. 위즐리가 맞나? 네. 그 얼굴 두껍게 많은 그 친구 론 위즐리. 아무튼 오케이 맞아. 그래서 참고로 선생님의 책 속에서 위즐리는 원래 훈남이었어. 되게 훈남이었어. 참고로 헤르미온느랑 결혼하는 사이잖아 그 둘이. 그래가지고 뭐랄까 머릿속에서 뭔가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 선남선녀의 조합. 우리는 TV에서 원빈과 이나영의 조합을 원하지 북형쌤과 그 누군가의 조합을 원하진 않는다고. 그게 왜 봐? 그걸 그 뜻하면 왜 봐? 그지? 아름다움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 못 참고 신고를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자꾸 우리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자 계속 가볼게.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상상해볼 기회와 시도를 소멸시켜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눈앞에 놓여지는 순간 그것에 관련된 상상력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겠죠. 사실 현대 서구 문화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디즈니화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이것은 자연과 역사를 객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대중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단순하게 디즈니랜드가 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나 결론적으로는 이건 이렇게 하자. 자연이나 역사라고 하는 그 대상은 뭐 할 수 있다? 지배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서구식 인상, 서구식 관념이죠. 선생님이 또 이것도 비유를 해드리자면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얘들아, 용, 드래곤.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용은 뭐 하는 존재야? 당장 일본의 드래곤볼 생각해도 좋아. 드래곤볼에서 애들이 드래곤볼을 모으는 이유가 뭔데? 뭐 하려고? 소원을 빌려고. 소원을 들어주는 선량한 존재야. 신령스러운 존재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져 동양에선. 근데 서양권에선 드래곤은 뭐예요? 악이고 재앙이며 선멸의 대상이고 토벌의 대상이고 공주를 납치하는 쓰레기잖아. 맞지? 왜 꼭 공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주를 납치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물, 요정, 야생동물 이와 같은 자연적 요소들은 통제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등장한다고 되어 있을 거야. 타자지향적 장소 창조의 또 다른 형태는 역사의 보존, 재구성, 이상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요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게 자연에 대한 자연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번 주엔 네 번째로 넘어가서 자, 또 다른 예. 아까 이게 예 1번이라고 표현해볼게. 예 1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는 예 2번을 설명해보겠다 라고 하는 거네요.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답니다. 뭐예요? 역사의 보존, 역사를 보존, 재구성, 이상화. 응? 이상화 맞지? 강남의 아내가 될 그분이 그래요. 야 근데 대단한 선수잖아, 그지? 자, 이를 특별히 박물관화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드디어 나왔네요. 이 녀석이 바로 뭐예요? 박물관화입니다. 같은 라인으로 잡아드릴까요? 이 녀석을 네모로 잡아볼게요. 디즈니랜드와 두 번째 박물관화. 이건 뭔 소린가 보자. 이 과정은 재구성된 개척촌, 복원된 옛성, 재건된 요새 같은 곳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케이?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재구성되고, 오케이? 또 복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단어를 쓰죠. 오케이? 박물관화된 장소는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적당히 정돈되고 가공됩니다. 키워드는 뭐예요? 이거는 뭐에 따른 얘기야?
가공과 정돈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성터하면 진짜로 성터는 지금 상태의 성터를 가보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바닥에 막 파가지고 여기서 여기 수로가 흘렀던 흔적이야 이런 것만 보는데 이런 걸로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아. 오케이? 다시 내 눈앞에 짠 하고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들어 놓죠, 그렇지? 그러면서 예컨대 민속촌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마을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우리의 낭만적 이미지에 맞춰서 고안되고 개발된 장소. 혹시 최근에 민속촌 가본 사람 있나요? 요즘 민속촌도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잖아, 그지? 거기 가면 이제 사람 이름으로 드립치는 친구도 있고 그 벨티 놀이도 체험할 수 있고 거기에 가면 거지가 있대요. 이거 들으셨습니까? 거기서 알바로 많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잖아. 거지 알바를 모집하면 그렇게 지원율이 높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거지 알바는 진짜로 하는 일이 거지 역할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관광객들한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에 성공한 그 돈은 자기 거랍니다. 핵이드. 알바비 따로 나오는데 내가 연기만 잘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멋들어지게 해주면 얼마든지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또 역할 맡은 사람도 알바생이고 주모 역할 맡는 사람, 그 다음에 관청 서리 역할 맡은 사람 다 알바생들이 있대요. 근데 알바생들이 굉장히 멋지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간 이렇게 실제로 농민들의 생활 공간이 그런 식이었을까? 아니죠. 허덕허덕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아까 감자 먹는 사람들 그런 느낌이었겠지.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 낭만화 시켰습니다. 바꿔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예전의 건물들을 옮겨온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단지 이전 옮겨오는 것이 가능한 현존 건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활용할 따름. 이와 같이 만들어진 전통에 의해 재건되거나 복원된 건축물. 다시 한번 어떤 단어를 썼어? 만들어진 전통이죠. 키워드는 이거네요. 만들어진 전통이다. 지금 선생님이 키워드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단락에서의 키워드는 디즈니랜드와 라고 한 사례. 그리고 이걸 우리는 거기서 뭐라고 불렀어? 환상의 나라라고 불렀었지. 두 번째, 그 다음 예시 두 번째에서는 박물관화라는 걸 보고 있고 박물관화의 키워드는 만들어진 전통이야.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타자지향적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대상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존 러스키는 가혹한 평을 가했다. 자, 그리고 참고 존 러스킨의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일반 대중은 물론 공공기념물에 관심을 가진 사람마저도 복원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 건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총체적인 파괴이다. 그들이 말하는 건 현대인들이 말하는 이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총체적, 총합적 파괴에 해당한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파괴야. 그래서 직접적이고 단순한 복제를 통해 과거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과거의 복원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다. 자, 선생님 지금 방금 뭐라고 얘기했니? 존 러스킨의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 주장이 나와 라고 했어요. 주장 요소잖아. 이걸 무슨 문제처럼 풀어야겠다? 인문처럼 풀어야겠구나. 주장이 나왔으면 그 주장을 이해하는 게 무조건 문제가 되겠지. 참고로 저 뒤에 나오는 1번 문제의 요소가 바로 요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직접적인 과거 복원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복원은 총체적 파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지. 그래서 비와 태양의 풍화작용으로 부드러워진 선 위에는 어떤 달콤함이 있었어. 하지만 복원된 새 건축물의 날카로운 선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러스킨의 말은 물론 과장은 있지만 조악한 건 뭐죠? 우격다짐으로 시멘트를 처발처발해서 발라놓은 옛 궁전 건물이나 플라스틱 기와가 덮여서 복원된 역사적 인물들의 생활을 볼 때면 그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뭐라고 했어? 지금 이거는 이 글의 필자가 방금 뭐라고 한 거야? 평가를 하는 거야. 뭐라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대요. 무슨 부정? 이중부정. 이중부정은 뭐다? 강한 긍정이다. 그렇지? 긍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장의 동의점이죠. 그러니까 시험 포인트가 되는 거라니까. 그렇지? 이 주장은 결국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 맞아. 나도 같은 말로 생각해. 플라스틱으로 그리고 시멘트로 현대화시켜놓은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참고로 아까 대중문화 얘기해서 정서의 회계성을 얘기하면서 1번, 2번, 3번을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지문 속에서도 1번, 2번 그리고 얘 3번으로 넘어가는 거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쵸? 세 번째는 뭐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미래화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화. 그럼 이것도 파란 네모 치면 되겠구나. 예상이 되시죠? 그럼 미래는 뭔데? 의식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경관과 강서를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미래화는 혁신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려는 설계에는 어디서든 나타나지만 특히 대규모 국제박람회에서 가장 장대하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항상 미래를 그리고 혁신을 그리려고 하는 모습이고 혁신 그리고 박람 무슨 박람회였지? 국제박람회에서 박람회에서 자주 드러나. 우리는 박람회만 가면 항상 미래지향적 기술을 만나지 않냐? 엑스포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첨단의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그죠?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국제박람회인 만국박람회는 진보와 기술적 유토피아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유토피아적 기업 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공간은 지금 너무 당연해서 넘어갔네. 예를 들어라고 나왔으니까 예시야. 그치? 그래서 모든 공간은 하나같이 가장 유용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미래적 설계를 결합한 환경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유용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 이런 것들이 키워드화 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술의 표준화의 원리에 입각해서 서로 빼닮은 모습이 되는 환경은 진정으로 국제적이지만 자기네 나라 혹은 지역의 땅과 역사, 전통을 배제했으므로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특정 장소의 고유성을 파괴한다. 자,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은 뭐예요? 결국 고유성을 파괴한다 라는 거죠. 왜? 고유성 파괴는 무슨 뜻이라고?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배제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즉 미래화는 새로운 스타일과 기술을 계속해서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장소를 파괴하고 시간과 전통이 장소에 부여한 진정성마저 부인해버리는 것이다. 그렇지? 고유성을 파괴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다. 요거를 그럼 빨간색으로 잡아드리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었구나. 미래화에서. 그렇지? 그쵸? 고유한 건 옛날 거라는 뜻이잖아. 이거 자연스럽게. 요즘 우리 스마트폰 쓰는데 누가 언제까지 이렇게 들고 다닐 거야? 이제부터 상소문 에디션 쫙 펼쳐가지고 보고, 그지?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화면도 돌려줘야 되고요. 펼쳐야 되고요. 지금 건 나쁜 거야.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뭐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는 거야? 전통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는 거지. 전통은 옛날 것이야. 나쁜 거야. 무조건 미래를 지향해야 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무슨 맛있는 냄새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자, 지문 다 봤고요. 이제 이 녀석과 관련된 문제 풀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뒤에 있는 문제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1번부터.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 떠져가면 되죠. 1번. 미클의 글쓰기가 지닌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것. 자, 1번 문제가 왜 있는지 이해가 됩니까? 글쓰기의 생각에 부합한다. 부합하는 건 뭐죠? 잘 어울린다, 잘 맞는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 글의 글쓴이는 결국 대중문화의 획일성과 관련해서 긍정적 시선을 보이는 거야? 부정적 시선을 보이는 거야? 부정하고 보이는 거지.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자, 따라가 보자. 1번. 장소의 획일성은 대중의 획일적 욕구와 서로 얽혀있는 관계이다. 맞습니까? 맞죠? 정확하게 근거 좀 잡아줘. 어디에서 이 근거를 찾을 수 있어? 1분단에서 획일적인 획일적인 상품과 장소는 획일적인 욕구와 취향을 갖게 한다는 부분에서, 그치? 여기 와서 확인할 수 있지? 근거 정확하게 잡아놔. 2번, 디즈니화는 현대 서구 사회의 문화적 흐름과 관련을 맺고 있는 현상이래. 디즈니화라는 단어가 어디 있었냐면 세 번째 문단에 있었지. 그럼 세 번째 문단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될걸? 당연하게도. 아까 뭐라고 돼 있어? 자연과 역사를 객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대중적으로 소비하게 만든 거라고 돼 있었지. 그치? 3번단에서 근거 찾으시면 됩니다. 3번, 만국박람회는 미래화의 전형적 특성을 보여주는 공간. 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5번 단락에서 근거 찾을 수 있었죠. 만국박람회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4번, 디즈니화된 놀이공원의 환경과 그것이 지어진 지역의 역사는 상호 연관성이 매우 적다.
그쵸?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인가 본데? 5번 봅시다. 박물관화를 통해서 장소를 재구성하는 일은 과거 역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복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방금 뭐라고 했었니? 복원한다는 것은 실은 뭐에 해당한다? 총체적 파괴에 해당한다고 말했으므로 이게 1번 문제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겠다. 그쵸? 답의 근거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실제로 이런 연습 자료를 통해서 풀게 되는 독서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추출되고 선택지가 만들어진다는 걸 봐주시라는 얘기야. 이 문제의 의도는. 쉽잖아. 이거보다 더 쉬울 수가 있겠어? 더 쉬울 수는 있지 물론. 근데 아무튼 간에 엄청 쉬워요. 2번 가봅시다. 자,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건축 박람회에 대한 비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봅시다. 조선시대부터 축산물 가공 유통의 중심지였던 땡땡시는 이라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최근에 새로운 주거 번화를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대규모 건축 박람회. 자, 건축 박람회라는 단어가 떴네요. 그럼 뭐가 됐을 거야? 일의 지향이 돼버렸겠지. 과거의 가치는 거부당했겠지. 예상돼. 내일의 집을 주제로 한 이번 건축 박람회에서는 최첨단 기술 분야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여러분들 IoT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집에 그 기능 있는 사람 있음? 지금 현재 자기 집에 뭐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요즘에는 참고로 집에서 TV, CF 선전도 나오잖아. 차 타면 그 어렴풋 연예인들이 둘이 앉아가지고는 집에 가스불 하면서 가스불 잠궈줘 하면 잠궈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사물인터넷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주거와 가사의 모든 영역이 자동화될 미래형 시스템 주택들을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 미래화된 녀석은, 자, 어디서 답의 근거가 나올 거야? 여기서 답의 근거가 나오겠지. 예상되죠? 판단해 주시고 가봅시다. 1번. 땡땡시의 전통이 만들어낸 장소의 고유성에 대한 것들이 파괴될 것이다. 야, 1번이 답이네. 그렇잖아.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 지문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변형 문제를 만들었다 치자. 이걸 똑같이 되겠니? 아니지. 문제에 담겨있는 원리를 적용하신다면 문제를 이렇게 바꾸겠지. 2번 문단 하나 같은 거 한번 떠볼까? 자, 최근 땡땡시는 역사 문화 전통이라는 키워드, 역사 문화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고려시대의 성곽을 복원하는 데 성공하였다 라고 하는 보기를 딱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을 묻겠지. 그러고 보면 예문에선 뭐가 중요한 거야? 만들어진 전통 혹은 정돈된 것, 파괴, 이런 말들이 키워드로 나오겠지.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야. 그쵸? 구조 쉬워요. 거의 연습 문제 수준이에요. 자, 2번부터 나머지는 아닌 이유 체크할게. 아니지. 아닌 이유 맞죠? 2번. 오락을 통해 시민들을 무기력한 현실로부터 도피시키는 위장된 유토피아다. 자, 위장된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디서 봤었지? 3번 단락에서 이건 디즈니랜드와 관련된 요소였어. 그쵸? 답이 될 수 없겠죠? 다른 데 얘기니까. 3번. 과거에 대한 낭만적 이미지에 맞춰서 적당히 정돈되고 가공된 주거 영광을 전시할 것일 뿐이군. 3번은 느낌으로 풀면 틀리는 친구들이 보통 이런 걸 찍어서 틀려요. 자기 생각은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이 글에서는 3번 같은 얘기는 어떻게 했었어? 이거는 가공된 환경을 정시한다. 가공된 환경이니까 박물관화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라고 예상하셔야죠. 그쵸? 네 번째. 기술적 유토피아의 확신에 대한 부족으로 표준화 원리에 입각할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단 기술적 유토피아라고 말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현상? 미래와 관련된 얘기지만 심지어 그 미래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니까 완전히 상관없는 얘기였죠. 마지막 5번. 집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타자지향적 건축물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뭔 소리야? 딴소리 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그치? 지금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이나요? 답의 근거는 어디 여기 있어. 고유성을 타개한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쯤 가져오고 여기서 하나쯤 가져오고 그럴듯한 말 하나 가져오고 됐어? 이렇게 선택지가 만들어진다는 거 적어주시면 돼요.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수업은 마무리되겠습니다. 얘들아, 다음 시간에 독서 제품 몇 개만 하면 끝납니다. 맞죠? 책상에서 들으세요. 과제집은 다음 주 초반에 다 만들어질 겁니다. 선생님 공지하면 알아서 찾아가시고요. 그죠? 두 번째, 다음 주에 오실 때 자습서의 모든 문제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기본적인 거 지켜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고생했어요. 빨리 들어가.
그래서